제가 이번에 설에 스님 법문도 듣고 정토에 장판 때로 좀 묻힌 공덕으로 시댁에서는 가볍게 잘 마치고 친정에 갔는데 친정에 그 부모님이 그 엄마가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아프셔가지고 이제 부부 사이가 별로 안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젊을 때 외도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 지금 이제 나이가 아버지가 80 되셨는데 여자친구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이제 그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대구 사시다가 시골로 들어간 이유도 이제 여자 그 친구가 이제 물리적으로 좀 멀리 떨어지게 하려고 사실 들어가셨는데 별로 그게 시골 들어가서 엄마만 더 이제 외롭고 예, 운신도 안 좋아지고 막 이렇게 그런 상황이고 이제 아버지는 차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제 만나러 다니시고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 그래서 엄마가 항상 자식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나쁘다, 부도덕하다 이러면서 이제 전화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 처음에는 막 이혼하라는 얘기도 저희들이 많이 하고. 그렇게 하다가 스님 법문 듣고 이게 부모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는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들어드리는 쪽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스윙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 번은 되는데 그 이상은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 다들 자식들이 엄마 전화가 탁 뜨면은 다 이제 되도록이면 씹고 안 받는 쪽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만나러 갈 때마다 너무 이제 그 모습을 보는 게 두 분이서 이제 하시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힘들고 특히나 이제 엄마가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힘들어 하시고 또 특히나 이제 저희들이 이제 좀 어떻게 관계 회복을 해보려고 이제 추석에 이제 2박 3일간 이제 가족 이제 부모님 모시고 이제 심리 상담을 받았거든요. 그래 이제 그런 걸 하면서 이제 서로에 대해서 좀 이해를 이제 하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진짜 분위기 있게 좋게 잘 이렇게 끝나고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노력하겠다 하고 그렇게 했는데 뭐 큰 변화를 기대한 건 아닌데 어쨌든 이제 지금은 그때 그 당시에 우리가 서로 자식들이 자기 마음 이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 아버지가 평생을 이렇게 아픈 와이프 데리고 산다고 힘드셨으니까 이제 남은 날은 좋아하시는 분하고 사시라고 우리 자식들이 보내드리겠다고 이렇게 그 엄마도 뭐 이혼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 아버지가 뭐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 이후에는 대놓고 이제 외박을 하시고 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 밥은 다 우리 엄마한테 얻어먹고 아픈 엄마한테 얻어먹으면서 이제 재미는 딴 데 가서 보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자식으로서 이제 딸이 저희들이 셋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엄마가 그럼 아버지하고 별거를 해라. 그 밥 해주고 있지 말고 그렇게 하는데 엄마도 이제 그런 마음도 있으면서도 이제 이 평생 산 거에 이제 갈라서는 순간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 그런 마음 때문인지 쉽게 이제 그렇게도 못 하시는데 맨날 가시면 괴로워가지고 이제 어떻게 아버지를 좀 어떻게 해라. 자식들이. 그렇게 자꾸 저희들한테 이제 욕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막 이제 화에 받쳐가지고 맨날 이제 엄마가 막 이렇게 분노에 쌓이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괴로움이 자식들한테 다 이제 내려와가지고 이제 그 모습을 가장 자주 보는 큰 언니가 지금 너무 괴롭다고 그렇게 하고 막 그래서 지금 어떻게 제가 이거를 좀 지혜롭게 해결해야 될지. 스님 말씀. 근데 뭐 그 얘기 안 되고 울먹거리긴 울먹거려. 아이고. 근데 그거 지금 뭐 그렇게 부부싸움 하는 게 지금 몇 년째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잖아. 그럼 자기가 이제 80대인데 지금 이제 그렇게 사는 게 뭐 길어야 한 10년, 15년 되잖아. 그지? 그리고 자기가 지금 얘기한다. 그 고쳐질까 안 고쳐질까? 안 고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엄마를 위해서 아버지는 충분히 뭐
같이 살든 따로 살든 아무 문제가 없을 것 아니, 근데 같아요. 엄마도 네. 따로 살자고 하는데 그게 엄마가 그만둘까? 그래서 따로 살자고 했으면 훨씬 더 일이 그만뒀지. 지금 그만둘까 그거를? 예, 용기가 없으신 것 같고. 용기하고 관계가 네. 없어. 예. 그거 다 몰라서 그러지. 저건 다 저거대로 좋은 게 있어. 그래 저희들도 우리끼리는 뭐 엄마가 아버지에 대한 뭐 애정이든 뭐 집착이든 뭔가 되게 강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계속 엄마가 너무 괴로움을 호소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노래야 그냥. 새가 저래 우는 거를 노래라고 들으면 좋고 울부짖음이라고 들으면 괴롭고 그러지. 노래라고 들으면 되지. 엄마의 노래지. 엄마가 그 노래를 한두 번 한 거 아니잖아. 몇십 년을 노래 부르고 있잖아. 근데 지금 강도도 세지시고 이제 그때 그러니까 상담할 때 우울증 증세가 있으시다고. 그러니까 우울증 증세 때문에 그런 거지. 그걸 뭐 달리 해결책. 우울증 증세가 있으면 우울증 약을 드리면 되지.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요? 해결이 안 되는 거를 해결하려는 거는 나만 피곤한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고 아버지가 그런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걸 보고 자기가 괴로워할 일은 아니다. 내 말은 이런 얘기야. 네, 그리고 딸들이 엄마에 대한 처음에 가해자는 아버지여서 이제 엄마를 보호하는 입장이고 대변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저렇게 그 상황에서도 이제 결단을 못 내리는 엄마에 대해서 조금 자꾸 미워하는 그런 미워하면 안 되지. 마음이 자꾸 생겨서. 너무 엄마를 불쌍하게 생각해서 아버지를 미워해도 안 되고 또 우리 말 안 듣는다고 엄마를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를 미워하는 이유는 이혼하라는데 별거 하라는데 안 하니까 미워하는데 그 미워하는 이유는 내 말 안 들어서 미운 거 아니에요. 엄마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 말 안 듣잖아. 괴로워 안 하든지 괴로워하려거든 헤어지든지 해라 하는데 이게 말을 안 듣잖아. 그래서 미워하지. 아무 이유가 없잖아. 아버지도 그만두라는데 안 그만두니 미워하는 거 아니야. 그건 내 말을 안 들어서 미움이 생기는 거지. 그건 자기가 자기 고집대로 하려는 거지. 엄마는 그런 게 엄마고 아버지는 그런 게 아버지니까 그걸 내가 수용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 아버지를 수용하고 그런 엄마를 수용하라는 거야. 내 고집 피우지 말고. 언니도 다 지 고집으로 그런 거야. 지 고집을 해가 지가 괴로운 거니까 그건 자업자득이라 그래. 그건 아무 동정을 받을 이유도 없어. 그럼 저는 어떻게 좀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기도하기는 알았으면 꼭 내가 500배 해라 그러니까 다리가 아파야 정신을 차려거나. 왜 저래 바보 같은 짓을 하지? 꼭 그래가 자기도 고생을 시키면 이제 그 고생 기도를 하면 왜 낫느냐 하면 500배 절 하루 매일 500배 절하다 보면 그게 힘이 들어가면 딴 생각이 드나 안 드나? 안 들어. 그래서 막 아들 주고 가지고 완전히 막 어린 아들을 주고 가면 엄마가 정신 이상되고 하면 내가 하루 3,000배 시키지. 그러면 한 달 안 하고 막 아들이 고마고 막 하루 3,000배 한 달 하고 나면 막 아이고 막 만사 귀찮다 막 아이고 막 모르겠다 이래 나온단 말이야. 그래 정신을 차리게 하는 거니까. 거기 자꾸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야. 그냥 가서 엄마 전화 오면 들어드리면 돼. 그냥 네 엄마 알았어요. 아이고 엄마 또 힘드시네요. 네 아버지 욕은 하지 말고 욕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때 듣는 게 힘들면 자기가 그 사로잡히기 힘들면 이쪽에다가 연불이나 털어놓고 네, 알았어요 어머니 네네네네 뭐 해봐야 노는 수 없이 같은 얘기니까 그렇게 하면 돼. 엄마는 들어주는 게 하소연할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그리고 하소연하는 건 들어줘야 되고 아버지 보고 아버지 뭐 80대 했는데 뭐 그 집에 아버지가 이혼하고 그 여자하고 살겠다 하면 오히려 문제지. 나중에 산소를 어떡하니 문제인데 자기 문제 안 되는 걸 자꾸 문제 삼잖아. 그럼 아버지 처먹고 나가 80대 용감히 뭐 할머니들하고 좀 울려 놀다고 오면 기분도 전환되고 좋지 뭐 나쁠 게 뭐가 있노.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엄마가 쓸데없이 같이 있어봐야 내 짜증만 낼 거 아니에요 엄마는. 근데 누가 짜증내는 여자하고 같이 있고 싶어. 가서 웃으면서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있는 여자하고 지내고 싶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해가 되네. 아버지 나한테 또 엄마 입장에서 보면 평생을 사고 밥 해주고 먹는 남편이 맨날 나가지고 딴 여자하고 놀고 온다. 그러니까 엄마가 기분이 나쁠 거 아니야. 그지? 그 엄마도 이해가 되잖아. 그리고 엄마도 이해가 되니까 아이고 엄마 힘드시겠다 이렇게 하면 되고 아버지도 이해가 되니까 아버지
아버지 보고 자꾸 이래라 그러고 엄마 보고 이래라 그러지만 아버지 보고는 가지 마라 그러고 엄마 보고는 뭐다 괴로워하지 마라 이러니까 자기가 힘들지. 알아서 하지 마라 소리를 하지 마라 이 말이야. 아버지도 이해하고 엄마도 이해하면 아무 문제도 없지. 자꾸 거의 남의 인생에 간섭하잖아. 그래서 스님이 간섭하지 말라고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 놔두라고 그냥 둘이 잘 살게. 평생 싸우면서 살아왔는데 안 싸우면 심심해가 못 살아. 그런 핑계라도 엄마는 이미 벌써 앓는 소리 하는 게 습관이 됐나 안 됐나. 그러니까 그런 걸로 앓는 소리 안 하면 뭐 엄마가 전화할 일이 뭐가 있나. 그런 걸로 딸한테 매일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전화 받고 아이고 엄마 그래요. 아버지를 두둔하지도 말고 아버지를 비난도 하지 말고 엄마 얘기만 들어주면 돼. 나도 자기 얘기 들어주는데 지는 뭐 엄마 얘기 왜 못 들어주냐. 근데 스님 그 원망하지 말고 감사기도 하라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보는데 그게 잘 감사 마음이 머리로는 지식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래요. 다 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서 그러잖아. 엄마는 딱 아버지는 바람 피지 그 바람이라고 할 수 있나. 아버지는 놀러 나가지 마라 이 얘기고 그 말 안 들어서 문제고 엄마는 그러려면 이혼하든지 헤어지든지 해라 하는데 안 하잖아 내 말을. 내 말 안 들어서 자기가 지금 괴로운 거야. 부모들이 다 괴로운 건 자식이 부모 말 안 들어서 괴롭듯이 지금 부모가 내 말 안 들어서 괴로운 거야.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내 말 안 듣고 엄마는 엄마대로 내 말 안 들어서 괴로운 거지. 그 두 분 사이가 문제가 내 말을 안 들어서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 두 분은 자기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야. 자기 자식도 자기 말 안 듣는데 어떻게 부모가 자기 말을 들어. 건방진 생각이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딱 깨우쳤어. 그렇구나. 아버지도 이해하고 엄마도 이해하고 아버지 이해하니까 아버지 좋게 얘기해주고 엄마 이해하니까 엄마 얘기 들어주고 엄마 이렇게 해주고 대신에 따로따로 문제기 때문에 각각 문제기 때문에 엄마를 애가 아버지를 비난하지도 말고 아버지를 인해가 엄마도 비난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요구하지도 말고 어차피 그거는 봄이 오고 가을이 오듯이 그냥 하나의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자기가 편안하게 대하면 되지. 그렇게 못하면 자기 문제니까 그게 안 되거든. 하루 500배씩 절을 해. 아버지 모습 뵈면은 그게 좀 나쁘다는 그 생각에 그러니까 제대로 지금 편하게 대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자기 아버지는 그렇지. 우리가 생각할 때 80대 된 노인이 혼자서 집에 엄마가 싸우는 것보다 참을고 실 나가지고 어디 가서 동네 가서 놀다 오는 게 안 낫나? 훨씬 나은 일이야. 너 같으면 뭐 구애라도 주겠다. 없으면. 늙었으니까 뭐 환자 엄마하고 어떻게 사니 이 개념이 아니라 엄마하고 앉아 있으면 아버지도 답답할 거 아니야. 그 밖에 나가면 더 좋으니까 그렇게 다니는 거지. 근데 뭐 그게 뭐 질투가 나나. 자기도 한 80대 봐라. 80대 아무것도 안 하고 집구석에 앉아 있어야 되는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생각할 때는 60이면 완전히 노인이잖아. 그죠? 60 노인은 뭐 아무것도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랬었는데 내가 60대 보니 안 그렇더라. 그럼 여러분들이 70대 보면 또 70대는 대로 문제가 있어. 자기도 나름대로 또. 근데 이 몸뚱이하고 관계없어요. 마음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80이 돼도 본인은 또 80됐다. 남이 보는 아이고 80이 된 영감이 왜 저러지? 본인 또 안 그래.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꾸 간섭하려고 그러고 자꾸 재단하려고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여러분도 뭐 남편보다 좀 친절하거나 잘생겼거나 뭐 있는 남자 보면 좀 관심은 가지만은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집안을 시끄럽게 할 수 없어서 참는 거 아니가? 또 반대로 남편도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람이 그런 것을 있다 하더라도 그건 서로 회의를 해서 그래도 이거
문제잖아. 같이 살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이렇게 하자 하면 서로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다 지어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나. 그러면 이제 한 60, 70이 넘어가면 6, 70이 넘어가면 서로 그런 거를 조금 풀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저희 아버님 나중에 저기 85인가 됐을 때 혼자 계세요. 그 중간 처음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70이었는데 70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한 2, 3년, 2년인가 있다가 할머니 한번 사귀었어요. 그래가면 집에서 난리가 났어. 근데 내가 이제 두둔을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효자 된 거예요. 아무것도 해준 거 없고 그거 두둔하니까. 그러다가 같이 못 살아가 이제 헤어지고 또 할머니 한 번 있다가 또 헤어지고 그래 85쯤부터는 이제 혼자 사시니까 혼자 사니까 이제 우리한테 부담이 되잖아요. 할머니가 계시면 부담이 안 되죠. 어쨌든. 그래서 그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얘기했어요. 그때 아이고 내가 막 80만 돼도 연애를 하겠는데 85대 해가지고 안 되겠다는 거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80은 아무 문제가 없어. 노인정에 가면 제가 87인가 8에 노인정 갈 때 어떻게 가면 상노인입니까? 무슨 소리 하노? 내 차 심부름해야 된다. 그 이제 동네에서는 상노인인데 그 읍내 가니까 이 동네마다 모이는 읍내 가면 그 완전히 90세 뭐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87은 차 갖다 놔라 이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노인들에 대해서 지금 노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노인들의 특히 성 문제부터 해가 노인들의 문제가 지금 자꾸 이 젊은 사람들이 자기도 늙어 보면 이제 이런 문제를 알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노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자유롭게 사시도록. 사시면 얼마 사시겠어. 마음껏 사시도록 하고 어머니는 실컷 앓도록 들어주고 아버지는 실컷 돌아다니도록 해주고 그래서 돌아가시면 뭐 교통사고나 돌아가시든 뭐 어떻게 돌아가시든 그러면 뒤처리는 해줘야 돼. 아이고 그래 돌아다니다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래도 나름대로 사시다가 가셨다 이렇게 생각해. 괴로워할 일은 아니야. 자기 식대로 하려니까 괴로운 거야. 자기 식대로. 부모하고 아무 관계 없어. 내 식대로 하려니까. 니는 이래라. 아버지는 이래라. 엄마는 이래라. 이래. 그 시골에 계시는 부모들 제일 지금 많은 게 그 시골에 계시는 어머니 혼자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계시는 어머니. 자식들하고 갈등이 뭐냐. 그냥 용돈 보내줄 테니까 집에 가만히 계시라고 하는데 내 밭에 가서 일해가지고 밤이 되면 어리 아파 죽는다 그러고 주말 때면 와서 일한 거 듣는다고 뭐라 그러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식은 바빠 죽겠는데 자기 남들 일 있는데 가서 보면 엄마가 혼자서 막 난리를 피니까 안 거들어 줄 수가 없고 그 거들어 주려니까 또 마누라하고 또 갈등이 생기고 또 일도 있고 그걸 또 안 아프다 그러면 되는데 그러고는 또 내 저녁 되면 아프다 그러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일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생활비 대줄 테니까 일하지 마라.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거 주겠다는데 왜 안 하느냐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에 나가면 나가시는 대로 그냥 아프다 그러면 그냥 한번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일 거들어 달라면 가서 거들어 주면 되고 뭐 바쁘면 안 가면 되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농사 짓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그냥 사시도록 놔두면 된다. 네, 감사합니다.